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 오토살롱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는 토요타 가주레이싱의 부스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오늘의 신년사와 함께 GR 가주레이싱의 신기술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가 공식 행사 전 미리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참 인상적인 게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직접 현장에 미리 와서 준비하던 임직원들을 다 불러 농담도 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이 글로벌 1위 회사의 회장이라기에는 너무 친근하고 열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키오 회장은 역경이 참 많았는데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 등 회사의 위기와 함께 구원투수로 사장 겸 CEO로 부임하거든요. 이어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요타가 자랑하던 이 저스트인타임 JIT도 흔들렸고 CEO로서 초반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방만했던 조직을 개편하고 이 보수적인 회사 문화를 바꾸고 글로벌 1위로 다시금 올라서는데 그 리더십을 발휘했죠. 물론 회사를 이끌며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전기차 대응에 늦었다는 비판도 아주 많이 받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에 침체가 오면서 그 평가는 또다시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에서도 엔진이든 하이브리드든 이 전기차든 결국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지난해 아키오 회장은 14년 만에 사장 겸 CEO에서 회장 겸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가는데 우리의 기업 문화와는 조금 다르게 회장이 되면 이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CEO를 서포트한다는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56년생인데 본인 스스로도 물러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대 변혁을 진행하고 리더로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체력과 기력, 열정이 필요하다면서 후임 사장으로 이 부사장급 인사들을 다 건너뛰고 69년생 사토 코지를 신인 사장으로 선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이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은 듯해요. 오히려 GR, 이 가주 레이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키오 회장은 이 모리조라는 가명으로 위르브루크린 24시를 비롯해 수많은 레이싱 대회에 직접 참여하는데요. 이번 신년 인사에서도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GR을 비롯한 도요타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투자나 움직임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도요타가 국내에서도 4년 연속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소소한 취미라기에는 너무나도 진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번 오토살롱 신년 인사를 접하면서 일반 대중은 물론 마니아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다시금 느껴집니다. 도요타 가주레이싱 부스의 특징 중 하나는 GR 야리스에 있었습니다. GR 야리스에는 이 8단 DAT가 적용됐었는데요. 다이렉트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이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AT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다이렉트라는 표현을 굳이 붙인 이유는 직결감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GR 가주 레이싱에서 직접 트랜스미션을 개발하는데 참여했고 프로 레이서가 운전하는 6단 수동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변속 속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에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에 약 70%가 수동 변속기를 운전할 수 없거나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답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도요타 내부에서도 이 운전의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훨씬 더 재미있는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 변속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N 브랜드를 내놓고 처음에 N 브랜드 라인업에 수동 변속기만 있었을 때는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서킷이 아닌 일상에서 운전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자동 변속기가 반드시 필요했고 현대차 역시 8단 습식 DCT를 넣고 난 이후에부터 M 브랜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도요타의 GR 역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앞서서 출시됐던 현대차의 8단 습식 DCT와 성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 많은 모터스포츠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GR 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수나 주력인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의 핫해치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전망입니다. 이쪽에 메인 부스 전시장 지금 6대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모리조 게러지예요. 모리조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게러지 차고란 뜻인데 토요타 전시 부스인데도 스즈키 짐니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제일 끝쪽에는 야마하의 비노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마하 비노와 스즈키 짐니를 보면서 이 메인 부스 자리에 이렇게 양쪽 끝에 타사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가?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그것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차량을 전시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도요타 아키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자동차 공업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스즈키나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5%, 2%대 아주 작지만 도요타의 지분도 조금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시 행사장에서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자신의 게러지에 이러한 차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고, 스즈키 짐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차량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도 혹은 도요타의 회장도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옆에는 RQ 모델입니다. GRM에는 GR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소수의 모델만 만든 차량이고, RQ 모델에 GRM을 붙여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옆에 보시면 휠부터 브레이크까지 정말 RQ를 가지고 이렇게 꾸민다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GR 코롤라입니다. 코롤라의 GR 버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이 넘는 304마력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아키오 회장이 서킷에서 즐겨 탔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BX 모리조 컨셉카예요. LBX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라인업인데 화려함과 퍼포먼스 두 가지를 많이 신경 쓴 모델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내수나 미국이 아니라 유럽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기 때문에 야리스를 베이스로 기반한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센츄리 대형 SUV를 기반으로 GR MN이 붙었어요. 최근에 오토살롱 이전에 아키오 회장이 이 차량 센츄리를 타고 여러 가지 자동차 동호회나 이런 활동들에 나와서 이 오토살롱 티켓을 굉장히 뿌렸다고 해요. 힙합 래퍼가 이제 돈을 날리는 것처럼 티켓을 뿌리고 다녔다는 것이 이제 SNS 짤로 나와서 봤는데, 평소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 외에 제외하고 이 사람이 이제 여가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을 만날 때 이 센츄리 GRM을 굉장히 많이 탄다고 합니다. 이 GRM이 붙은 이 센츄리는 전 세계 2대밖에 없다고 해요. 이쪽 한편에는 도요타 가주 레이싱 TGR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모터스포츠 활동을 모아놓은 존입니다. 모터스포츠 존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야리스 WRC에서 지금 현재 도요타가 2021년부터 2년, 3년 이 3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WRC 2021년도에 직접 경기를 뛰었던 야리스 WRC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GR101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WEC 내구 레이스, 그러니까 르망 24시간 같은 24시간 내구 레이스의 최상위 LMH 클래스를 위해서 태어난 레이싱카입니다. 실제로 대회를 뛰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와 내구성 두 가지에 대한 자신들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차량이고, 우승 한 발에 앞서서 실패했던 경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인상 깊은 전시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일본 슈퍼포뮬라 2023에서 우승을 한 차량입니다. 700kg이 안 되는 아주 가벼운 공차 중량에도 불구하고 550마력이 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옆에 있는 GR 수프라는 일본 2023 슈퍼 GT 500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주사와 드라이버 둘 다 우승을 차지한 이 차량이고요. CP 루키 프리우스 CNF 하이브리드입니다. CNF란 뜻은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한 하이브리드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CP 루키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10시간 내구 레이스에 직접 참여를 한 모델입니다. 직접 참여를 해서 실제로 달리기를 했고, 달리는 동안 연료는 고성능 모터스포츠에 사용하는 고급류가 아니라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해서 10시간의 내구 레이스를 달렸고, 여기 특징으로 보면 모리조라고 이렇게 드라이버 이름이 있는데요. 모리조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직접 이 차를 타고 레이스에 뛰었던 것이 있고, 특이하게도 이 보통 도요타가 모터스포츠에 나갈 때는 대부분 브리지스톤을 많이 끼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 타이어가, 벤투스 한국 타이어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고, 이 프리우스 CNF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환경성, 그리고 프리우스에 대한 친환경성 두 가지 측면과 모터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내구 레이스의 극한에 도요타가 강조하는 신뢰성과 내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도쿄 오토살롱 현장에서 도요타 아키오 사장과 도요타 가주 레이싱이 가지고 있는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진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시승이었습니다.